자, 그 다음 이제 302페이지 한번 펴봐요. 302페이지 확인학습 풀고 넘어가자고요. 자, 확인학습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02쪽. 자, 틀린 거네요. 추기할 때 1.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이럴 때는 추기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 2번 순서는 뭐다? 매각만기. 자, 그 다음 3번은 매매 사례가액은 뭐를 조심하자? 전후 3개월. 맞네? 2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감정가액도 포인트는 뭐다? 전후 3개월.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요. 환산가액은 뭐를?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자리가 바뀌었네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그 다음 오른쪽은 취득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최근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양도차익이 나왔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 추계 결정에 하든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드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차익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가액에서 뺀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장기짝은 뭐다? 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장기판에 차 기억하라고요. 자, 그럼 일단은 303쪽 그 박스 C를 보자고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의 이름이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요. 그럼 제일 밑에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왜 해준다 그랬어요?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 그랬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결국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서 두 번째 줄 부동산 시장 동결 방지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팔죠. 안 빼주면 안 팔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세부담을 줄여드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그럼 장특공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대상. 양도세 대상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해주죠. 토, 건, 조만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해준다고요. 그리고 보유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5년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준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는 안 해줘? 미등기로 팔면은 안 해줍니다. 이게 장특공제입니다. 잘 들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라고요.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그럼 공제 방법은 어떻게 공제할까요?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차등적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이게 장특공제의 기본 내용입니다.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고요.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건조뿐만 아니라 다 해줘요. 모든 양도자산, 모든 거 팔 때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준다고요. 근데 보유기간을 따진다 안 따진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안 해줘요? 미등기. 그럼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의 공통사항은 뭐예요? 미등기. 그래서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그럼 미등기는 이해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로 팔 때는 양도차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과세표준.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양도차익이 1억이다. 그럼 소득금액도 1억이고 과세표준도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고요. 둘 다 안 해주니까 미등기로 팔면은 과세 양도차익이 1억이면 소득금액도 1억이고 과세표준도 1억이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금액이다. 맞죠? 미등기 양도시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이다. 맞는 거예요. 똑같이 1억이 된다고요. 식이 바뀌어요. 자, 그럼 기본공제는 어떻게 해주느냐?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소득이 생겼잖아.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은 각각인데 동일하게 연 얼마를 공제합니까? 250.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연 250 순서대로. 자, 304쪽. 공제대상 몇 년 이상 보유한다?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3년 아니에요? 장기는 3년이에요. 짝이.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가. 3년에 한 번 가야 돼요. 엔돌핀이 돈납니다. 그러므로는 우리는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으니까 3년에 한 번 가면 장가 가면 안 되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애가 막 태어나서 끝까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지겹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다음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애를 딱 보는 순간 지겨움이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남녀의 72%가 애 보고 산대요. 남편 보고 부인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애의 애착이 더 간답니다. 남편이 잔소리하면 눈 부릅뜨지만 애가 잔소리하면 약간 깨갱하는 게 많대요. 자, 그 다음 공제대상. 자, 뭐만 해준다? 토, 건, 조. 조합원 입주권.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줍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무슨 조합원이에요? 승계조합원.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줘요. 원조합원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서 해준다고요.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1번. 우리 배웠죠? 앞에서 취득일은 어떻게 따진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2번 별 하나.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2번 조금 이따 배우고.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안 해주는 거는 뭐다? 미등기.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안 해주는 거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2회. 그럼 2회는 대표적으로 분양권 해줘야 안 해줘요? 분양권은 안 해줘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2회는 안 해준다.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장특공제 못 받아요. 토건 조만. 자, 그 다음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1단계에서 두꺼운 글씨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요. 그럼 밑에다 적혀있죠? 방법 밑에다 적혀있나요?
공제 방법. 안 적혀 있는 분은 이걸 적어야죠. 공제 방법. 동일 연도에 여러 번 팔더라도 팔 때마다 계속해줘요. 공제 방법은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팔 때마다 계속해줘요. 안 해주면 안 팔기 때문에 밑에 적어 놓으라고요. 공제 방법.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럼 지금부터 그럼 뭐다 이거 팔 때마다 계속해주죠. 그럼 각각은 어떻게 공제하느냐. 차등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가. 그럼 1번 따로 2번 따로 이렇게 각각 공제하는 거예요. 표가. 그럼 1번 일반적인 거, 2번은 뭐다? 1세대 1주택 따로.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만 따로 규정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해준다고요.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나머지는 다 1번이에요. 상가 팔았다, 토지 팔았다 1번.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다 다 1번으로 들어간다고요. 뭐 빼고? 고가주택 빼고.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1번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 3%씩. 3% 물가상승.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8%씩. 이렇게. 이거 웃기잖아요. 물가상승을 1년에 8%야. 이거 옛날 이명박이가 만든 거예요. 강남 민간들을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죠? 원래 부자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주고 서민들은 세금을 좀 덜 거쳐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세금을 팍팍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좌우간 법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3년 이상 4년 미만에 들어가면 최저 몇 프로? 339 하면 이상하잖아. 최저 10%. 그리고 마지막 줄 10년 이상 보유하면 한도가 있어요. 최대 몇 프로? 30%까지. 시험은 어떻게 나와? 상가를 12년 보유했다. 몇 프로? 상가를 12년 보유하면 최대 30%. 36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세대 1주택은 8단이죠. 8단 83, 24 최저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한다? 80%. 그래서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팔 때마다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5번. 5번 나와 있죠? 양도소득 금액 구분계산. 이거 구분계산도 별 하나 딱 붙여요. 1.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은 1호, 2호, 3호 이렇게. 그럼 1호는 항상 어디까지예요? 기타 자산까지. 2호는 주식, 3호는 파산상품.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아먹었을 때 소득은 이렇게 1호, 2호, 3호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험은 뭐가 나와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결손금이 뭐예요? 양도차손, 손해난 거. 손해났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동일 연도에 앞에서 상가 팔았어. 상가. 그 다음 뒤에서는 뭐다? 주식 팔았다고요. 그럼 상가는 몇 호 자산이에요? 1호. 주식은 몇 호 자산이에요? 2호. 그럼 상가를 팔아서 이익 나서 이익 3천만원 이익 났다고요. 3천만원. 근데 주식은 파니까 손해가 났어. 손해. 이 손해가 난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국 손해난 금액 1,000만원 손해났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죠. 신고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1호 자산과 2호 자산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익 3천만원, 손해 1,000만원. 그럼 신고하면 끝납니다. 이거를 합산하면 어떻게 돼? 이익이 얼마로 줄어들어? 2천만원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죠? 법은 이렇게 안 한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가 뭐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와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왜 안 해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양도세가 덜 나오겠죠? 덜 나온다. 자, 여기 칠판 다시 한번 봐요. 상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은 손해가 났죠? 이 손해난 거는 상가와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시험장에 가면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합산을 안 한다?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산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손해났잖아요. 손해났죠? 손해났잖아. 그럼 이거는 공제를 못 받잖아. 알아들었나요? 공제 못 받죠? 그래서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내년이 뭐야? 차기.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2월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 손해난 거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이익에서 주식도 이익 날 수 있죠?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므로 올해 소득은 올해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는다고요. 세금이 줄어들므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3번. 306페이지 3번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결손금 소멸. 나와 있죠? 손해난 거는 소멸된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죠? 2월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장에 가면 있다 나와요? 없다. 그래서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소멸돼 버립니다. 이해됐어요?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해주면 결국 양도세가 줄어든다고요. 그 정도. 이게 장특공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중간에 기본공제죠. 그럼 기본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차감하는 거다? 소득금액에서. 식을 잘 봐야 돼. 박스. 소득이 있어야 기본공제 빼죠. 그럼 1.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보유기간 안 따져요. 3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럼 밑에 2번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똑같이. 다만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공제 못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득별 또 나왔잖아. 오른쪽 1호, 2호, 3호. 항상 우리는 1호 소득만 시험에 나와요. 1호는 어디까지 1호라고 그랬어요? 기타자산 연 250. 주식은 따로 공제합니다. 파생상품이 따로 공제. 그럼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최대 기본공제는 얼마까지예요? 750만원. 따로따로 공제한다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연 250 한도라고요. 3년 보유했다고 750이 아니에요. 1년에 연 누적 250. 자, 그래서 연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 다음 3번.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네. 부부간의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원이죠? 이거를
각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왜?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잖아. 그럼 공동 소유할 때는 양도세가 줄어들어. 각각 250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 그래서 결론은 가운데 박스. 결론은 가운데 박스예요. 다 별표시 붙어 있죠? 반드시 장기와 기본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줄 똑같아.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틀려. 토, 건, 조만. 오른쪽은 모든 양도자산 기본비용이니까. 그리고 왼쪽은 3년 이상, 오른쪽은 보유기간 안 따져.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공통사항은 결국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그리고 공제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이거잖아. 다르게 적용하잖아요. 다르게.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 오른쪽은 동일하게 소득별로 뭐다? 각각 연 250. 그래서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그리고 공통사항은 첫 번째 줄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다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3번입니다.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 다 별 다 붙여있죠?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 이거 계산할 때 특례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특례에서. 자, 1번만 알면 돼. 기본과정은. 기본과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증여 자산에 대한 미출거 무슨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예요.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밑에 시작. 좌우간 뭔지는 모르지만 양도세를 띄어먹는다고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띄어먹었을 때는 법요건이 충족되면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하겠다. 자, 그럼 칠판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2월 과세 갑이 있습니다. 갑이 출발이 뭐라고요? 징여. 누구에게 징여를 하는 거예요? 누 가족에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징여를 하는 거예요. 징여를 한다고요. 가족에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가족에게 징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옛날에 1억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배우자에게 징여한다 가정하고 배우자에게. 그래서 징여할 때 보니까 7억이 됐네. 평가하니까. 배우자에게 징여했어요. 그럼 배우자끼리 징여는 얼마까지는 징여세가 안 나와요? 배우자끼리는 징여세가 6억까지는 안 나오죠? 배우자를 살살 꼬시면 6억까지는 징여세가 안 나와. 그럼 7억 받았네? 7억 받았잖아요. 7억 징여가액이 7억이야? 그럼 6억을 공제하고 이 배우자를 직계좀비속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징여하는 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럼 수중자는 6억을 빼고 1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가나요? 징여세 이렇게 내야죠. 징여세 내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취득세는 언급을 안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징여세 내고
그 다음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이제는 뭐가 나와요? 양도. 팔았다. 팔았다고요.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다고요.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10억.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7억. 이거 취득가액 7억이잖아. 에? 7억? 그럼 우리가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라고 배웠어요? 원칙이. 증여받은 날. 그래서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게 뭐다?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얼마 빼? 7억. 나머지 없다 가정하면 얼마 남았어요? 3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2월 과세. 그럼 봐. 여기는 취득가액이 1억이잖아. 갑이 직접 팔면은 얼마에 파는 거야? 10억. 그럼 9억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야. 배우자를 이용해서 증여공제 받고, 그럼 6억 증여하면 증여세가 제로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잖아. 높아지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거야. 띄어먹는 거야. 직접 팔면은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 얼마 남아? 9억.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를 이용해서, 그죠?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과세가 있다? 2월 과세. 그래도 원칙은 이렇지만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무슨 과세 한다? 2월 과세. 2월이 뭐야? 넘어가는 거. 2월 과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뭐다? 2월 과세라고요.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이렇게. 그럼 잘 들어요. 첫 번째,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어주는 거예요? 1억. 1억. 그럼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10억에 팔았죠? 빼기 얼마야? 1억. 그래서 양도세를 얼마 갖고 계산하세요? 9억 갖고. 여기는 3억 갖고 9억 남았죠? 세금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여기 됐죠? 그럼 취득가액을 낮췄잖아. 그죠? 세금 폭탄 물리는 거야. 그 대신 뭐다? 혜택 주는 것도 있어야죠. 그 대신 혜택 주는 게 이거야. 혜택 주는 게 뭐다? 보유기간 따지는 거. 양도세 계산하려면 보유기간 따져야죠. 보유기간에서 혜택을 줍니다. 너무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뭐 따질 때? 장기 보유. 몇 년 이상 따질 때? 3년 이상. 장기 보유 뭐다? 특별공제. 특별공제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세율도 보유기간 따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따질 때는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부터 따진다고요.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모든 세금은 세 가지가 2월 과세.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진다고요? 양도일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도 배우자의 취득가액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세율 따질 때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몇 가지? 세 가지를. 그럼 일단은 9억의 양도차익이잖아.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다? 이제 네 번째가 나와요. 여기서 이 수중자는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양도세 내야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다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중자다? 증여자다 수중자다?
절대 징여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수중자. 이 갑은 계산만 합니다. 갑 기준으로. 그래서 징여자는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갑 기준으로. 모든 세금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다. 수중자의 수중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징여자와 수중자 사이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꼭 반대로만 얘기해. 없다. 연대죠? 이 양도세에서 둘 사이는 공동 책임이 없어. 모든 책임은 수중자가 집니다. 계산만 옛날 걸로 하는 거라고요.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3번 출제됐다고요. 공동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다? 여섯 번째는 징여세 냈잖아요. 징여세 낼 경우가 있죠? 징여세를 납부했다면 징여세 처리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돌려줘? 안 돌려줘? 이거는 가족끼리는 부당한 거래가 아닙니다. 정상한 거래로 보고 징여세를 안 돌려줘요. 징여세를 안 돌려줘요? 그러면은 징여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이 법은 뭐다? 이에는 부과를 안 하고 결국 양도세만 걷겠다는 겁니다. 왕창 이렇게. 그럼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가산한다?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낸 만큼 징여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양도세만 걷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징여세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 잘 봐요. 그럼 어디서 공제한다? 여기에서. 절대로 시험장에 가면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위에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징여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납부한 만큼. 세액 공제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위에서 빼는 거랑 밑에서 빼는 거는 세금이 천지차이예요. 밑에서 빼면은 양도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공제한다고요. 세액 공제와 혼돈하지 말자. 이게 이월과세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요. 두 가지.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수중자는 양도세 폭탄 맞죠? 9억 갖고 계산하니까 폭탄 맞잖아. 그죠? 둘이 배우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폭탄 맞으니까 짜는 거야 이제. 갑과 배우자가 뭐 해버려? 이혼하잖아. 그럼 이혼은 남남이잖아. 그럼 남남이지. 그럼 이혼하면은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할까요? 7억으로 계산할까요? 취득가액을. 꼭 반대로만 얘기해. 1억으로 계산해. 위장 이혼할 수 있잖아. 이 9억이면요. 양도세가 약 누진세율을 계산할 때는 2억 전후가 나와요. 20% 전후가. 세금이. 그럼 2구는 18해도 1억 8천이잖아. 그죠? 이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이혼하지 말아라.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과세를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잖아. 이혼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갑이 죽어버려. 죽어서 그럼 죽으면 취득가액을 1억을 적용한다. 7억을 적용한다. 죽으면 세금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죽으면 2월과세를 적용하네. 그때는 7억으로 계산해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게 용서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촌형이에요. 우리 저 큰아버지잖아. 굉장히 싫어했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효도를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소가. 살았을 때는 왼수야, 왼수.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효도를 해.
죽으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넘피운다. 살아생전에는 죽인다 살린다 그러죠. 죽으면 용서를 한대요. 여자분들도 죽으면 용서가 된대요. 지금 뭐 배웠어요? 2월 과세. 자, 기본만 알아요. 자, 308조 꼭대기. 적용대상. 자, 적용대상. 자,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5년이야, 5년. 그리고 적용대상은 가족끼리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토건 특만 돼. 세 가지만. 토지, 건물, 기타 자산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의 경우에는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야 한다, 아니야 한다. 그럼 기억만 알면 돼. 사망. 사망. 죽었잖아. 죽으면 적용 안 해요. 이것만 알아. 그러나 이혼하면 적용한다라고 그래야 돼요. 이혼과 사망은 절대 시험은 사망. 아, 됐어요? 됐어요? 사망. 자, 그 다음 2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뭐다? 취득가액은 어디 거를 적용한다?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 속에 증여 당시야,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거 1억으로. 1억으로 한다는 거야. 취득 당시, 증여 당시 하면 틀려요. 7억이 되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됐나요? 이 경우 거주자가 징의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할 미출과 증여세.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가산해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3번. 보유기간은 늘려줘야죠. 보유기간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아까 세율 나와 있죠? 두 개? 두 개는 취득일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두꺼운 글씨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여기서부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 해당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요.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4번.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는 오로지 누구다? 세 글자. 수중자. 증여받은 배우자. 받은. 세 글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부당한 거래가 아니므로 모든 세금은 혼자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2월 과세. 자, 그럼 넘겨봐요. 311조. 자, 그 밑에 박스 2월 과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2월 과세만 딱 잡아요. 301쪽. 밑에 박스 중간에 나와 있죠? 2월 과세 찾았어요? 자, 증여자와 수중자 관계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뭐를 증여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토, 건, 특. 311쪽 빨리 찾아야 돼요. 몇 년 이내 팔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5년 이내.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세 글자로 뭐예요? 수중자. 수중자 세 글자로 받아. 받은 자. 수중자.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12조 꼭대기.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잖아. 증여세 처리는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위에 필요경비.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은 질문이 뭐예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2월 과세.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304페이지로 가자고요. 304페이지. 304페이지는 앞으로 넘겨야 돼요. 304쪽 아까 별 표시 박스 안에 해놨죠? 아까 별 표시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2번 304쪽. 빨리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어요. 기산한다. 기산이 뭐예요? 시작한다. 뒤에는 시험 안 나와. 몇 년 이내 팔았어요? 5년 이내. 토지 건물.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알아들었나요? 그럼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증여 받은 하면 안 돼요. 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증여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그래서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취득을 언제 했느냐? 잘 들어요. 2011년 2월 달에 했어. 그리고 증여는 언제 했느냐? 2014년도 3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양도는 언제 했느냐? 2016년 5월 달에 했다고요. 이렇게 시험자에 가면 연수와 날짜가 나와. 이렇게 사례 문제가 이번에 출제된다고요. 자, 그럼 2011년에 취득했죠? 증여는 14년에 했죠? 그럼 양도는 언제 했어? 16년. 그럼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어? 5년 이내에 들어가잖아. 2년 만에 팔았죠? 5년 이내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시험은 5년이라고 안 주어져.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팔았잖아. 그럼 취득일은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야. 11년부터. 그럼 몇 년에 팔았어? 16년. 3년 훨씬 지났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못 받아. 3년이 안 지났잖아요. 3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따지면 못 받는 거야. 그래서 5년 이내에 따졌을 때는 취득가액을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기간은 늘려준다고요. 3번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죽입니다. 여기서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 3년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지나.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3년이 안 되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장특공제. 자, 잠시 쉬었다 하죠.